온스당 4,300달러 돌파, 역대 최고치를 찍은 금값이 피를 불렀다. 금값 랠리, 그 뒤에 숨은 이야기는? 2025년을 돌아보면요, 아무래도 이 얘기를 빼놓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금값입니다. 요즘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요, 한때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새 역사를 썼잖아요. 파죽지세로 오르던 금값에 전 세계도 들썩였습니다. 금값이 올라서 웃음 지은 나라들도 있었지만요, 한편에서는 피를 부르는 금, 블러드 골드라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이대호고요. 오늘은 금값, 그 이면에 숨겨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올 한 해 금값이 정말 무섭게 올랐죠. 아주 단적인 예로요, 온스당 2,000달러 선이던 금값이 3,000달러 선까지 오르는데 몇 년이 걸렸는데요. 올해 초 온스당 3,000달러 선에서 4,000달러 선까지 오르는 데는 고작 7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올해에만 50%가 넘는 그 상승률을 보였는데 말 그대로 금 역사의 새로운 한 페이지를 써냈죠. 그런데 올해 이 금값이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랐느냐, 그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요. 우선 지정학적인 위험이 그 상승세에 불을 지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래 지속되고 있죠. 그러면서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안전자산인 금을 모으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 동안 매년 1,000톤이 넘는 금을 매입했거든요. 올해도 금 매입을 확대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졌고요. 거기에다가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낳은 달러와 약세, 또 미국의 관세 정책 같은 이 불안한 요인이 더해지면서 금값이 무서운 속도로 덩치를 불려나간 걸로 보입니다. 주목할 점은요, 가파르게 치솟은 이 황금빛 상승 곡선이 전 세계에 예기치 못한 일들을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 먼저 금값 상승으로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깊은 금광을 가진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남아공 증시가요, 꽤 오랜 시간 죽은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긴 시간 혼란이 이어지다 보니까 좀처럼 투자자 유치에 있어서 힘을 내기 어려웠단 말이죠. 그랬던 남아공 증시가 올해는 꽤 뜨겁게 들썩였는데요. FTSE, JSE, 아프리카 종합주가지수가요, 25년도에만 30% 넘게 올랐고요. 시바니 스틸워터, 앵글로 골드 아시안티 같은 이 광산 기업들의 주가가 3배나 치솟기도 했습니다. 이게요, 한 20년 만에 있는 일이랍니다. 또 통화인 랜드화의 가치도요, 1년 사이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골드러시를 맞아서 투자자들이 금을 채굴하는 나라들의 눈을 돌리면서 생겨난 일들인데요. 그 비슷한 케이스로는요, 아프리카 최대 금 생산국인 가나가 있습니다. 가나 같은 경우도요, 2022년에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은 이후에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올해에는 금값 상승에 힘입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서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기도 했고요. 통화인 세디화의 가치도요, 올해만 38%가량 올랐다고 합니다. 또 금을 꾸준히 매입한 나라들도 이 금값 랠리에 쾌재를 불렀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요, 좀 유별났던 금 사랑이 최근에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세계 금 보유량 3위에 이르는 나라인데요. 그 규모도 엄청나지만요, 주목할 점은 1970년대 석유 파동,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급증하는 국가 부채에 허덕일 때도요, 이탈리아가 단 한 번도 금을 매각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당시에는 비난 여론도 적지 않았습니다만 뚝심의 결과 현재 이탈리아의 금 보유량은 2,400톤가량, 약 3천억 달러에 이른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이탈리아가 금에 집착하는 건가? 그 발단은요, 2차 세계대전 독일의 금을 대량으로 약탈당하면서부터입니다. 이탈리아 입장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큰 일이었던 게요, 단순히 금을 빼앗겼다, 나라 자산을 잃었다, 이런 게 아니라요, 국가의 주권 그리고 자존심과 이어지는 문제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빼앗긴 금을 되찾기 위해서 이탈리아가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많이 되찾기도 했고요. 어쨌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금 하면 국가의 자존심, 가문의 은장도 같은 인식이 이탈리아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답니다. 지금까지도요,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올해 금값이 많이 올라서 이탈리아 내에서는요, 금을 좀 팔자, 이런 말이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이탈리아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어림없지였답니다. 가문의 은장도를 함부로 팔 수 없다라는 거였죠. 또 금 하면 빼놓기 어려운 나라,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가요, 세계에서 2번째로 큰 금 소비국이거든요. 결혼식 관련된 금 수요만 연간 300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재밌는 건요, 인도의 이런 금 사랑이요, 최근에는 특이점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건데요.
인도에서 금은요, 문화, 사회, 종교 그 전반에 뿌리를 뻗치고 있다 보니까 단순한 투자 수단이라기보다는 삶, 일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인도의 거의 모든 가정이 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목할 점은요, 그 양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건데요. 인도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이 한 880톤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인도 가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의 양이 무려 34,600톤에 이른답니다. 한 4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봐도 엄청난 양인 게요. 미국 중앙은행의 보유량보다도 4배가량 많은 거랍니다. 전문가들은요, 금값 상승으로 커진 인도 가정의 부가 인도 내 소비 여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한 104톤 정도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지난 2011년에서 13년 사이에 그 대부분인 90톤 정도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국회에서 난타를 당했습니다. 금값이 조금 떨어지고 나니까 그때 왜 금을 그렇게 많이 샀느냐, 왜 비싸게 샀느냐, 국감에서도 엄청난 비판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번 되돌려 볼까요? 요즘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왜 그 사이에 더 많이 안 샀느냐? 왜 그 쌀 때 더 많이 안 샀느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참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걸지. 사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외환 보유의 거의 90%가 어떤 나라들의 어떤 채권 등 대부분이 유가증권입니다. 그거를 좀 다양화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사실 금은 이자나 배당을 주질 않죠. 수익이 나지 않는 무수익 자산이라는 한계도 있어서 이 금을 무작정 늘리는데도 사실은 좀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한번 뒤집어서 보면요, 한국은행, 이 중앙은행의 역할이 뭡니까?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거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인 금에는 많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 사실 이것도 좀 아이러니죠. 한편에서는요, 묵혀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골드러시가 일면서 검은 금 시장, 다시 말해서 불법 금 시장 역시 광풍을 맞은 건데요. 사실 이 불법 금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그 규모 면에서 조용히 파일을 불려오고 있었는데요. 근래에 발표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매년 전 세계에 불법으로 오가는 금 규모만 900억 달러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금값이 가파르게 또 많이 올랐잖아요. 예년보다 그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이 검은 금 시장의 분위기가 최근에 지나치게 과열됐다는 겁니다. 남미에서는요, 올해 불법 금 채굴 규모가 급속도로 불어나서 사상 최대치를 찍었는데요. 추정치이긴 합니다만 올해 남미에서 이루어진 불법 금 수출 규모가 약 1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조 원 정도 될 거랍니다. 그 중에서도요, 특히 페루가 좀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페루가 한때 금 생산량 5위에 오르기도 했던 주요 금 생산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불법 채굴이 심각해지면서 최근에는 공식 금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물론 추정치이긴 합니다만 근래 페루의 금 수출량 중에서 40% 이상,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가 범죄 조직에 의해서 불법으로 채굴된 금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검은 금이 진짜 금 시장에 피를 말리고 있는 셈이죠. 최근에는요, 금을 노리고 벌어지는 강력 범죄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페루에서 살인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파타스 금관 근처에서 일하던 보안요원 13명이 동시에 실종됐다가 시체로 발견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게 다름 아닌 불법 금 채굴을 일삼는 범죄 조직이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요, 이게 페루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때 이 마약 밀매로 악명을 떨쳤던 아마존 밀림에서도요, 변화가 생겨났는데요.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에는요, 원래도 가림포라고 불리는 이 소규모로 불법 금 채굴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었는데요. 최근에는 스케일이 확 커졌다고 합니다. 대형 마약 밀매 조직들이 마약 대신에 금 채굴에 눈독을 들인 거죠. 무장한 조직원들이 이 채굴장을 지키면서 불법 채굴을 일삼고 있고요. 비밀 활주로를 통해서 금을 빼돌리는 그런 일들까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답니다. 또 이 골드러시로 인해서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는 남아공에서는요, 자마자마라고 불리는 불법 채굴업자들이요, 1880년대 골드러시 이후에 버려진 폐광선을 들쑤시면서 금 줍기에 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하네요. 최근에는 이 흐름에 무장 깽단까지 올라탔는데요. 지하가 작은 전쟁터로 변모하고 있답니다. 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총격전을 벌이는 건 물론이고요, 사제 폭탄까지도 동원하고 있답니다. 게다가요, 이 불법 채굴이 환경에도 굉장히 안 좋은데요. 채굴을 위해서 벌이는 무차별적인 벌채 때문에 산림이 파괴되는 건 물론이고요, 이 채굴할 때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강으로 땅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는 건 수은인데요. 수은이 금을 채굴할 때 흔히 사용되는 물질 중에 하나거든요. 흙 같은 이 불순물을 수은이 참 잘 분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문제는요, 이 수은이 물이나 토양 같은 곳에 축적이 되면서 심각한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유독 물질로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요, 수은을 사용한 그 채굴을 금지하기도 하고요, 또 수은 사용량에 제한을 두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은요, 불법 금채굴업자들에게는 먼 나라 얘기에 불과하죠. 제한선 없이 쓰고 싶은 대로 이 수은을 대량으로 막 쏟아붓다 보니까 불법 채굴이 이루어지는 그런 인근 지역에서는 물 한 모금도 안심하고 못 마시겠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워낙 수은을 많이 매입하다 보니까 한때 멕시코에서는요, 수은 붐이 불기도 했습니다. 멕시코 광산 관계자들과 진행한 한 인터뷰에 따르면요, 2012년에는 킬로당 920페소 정도 하던 수은 가격이 올해는 거의 7,000페소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좀처럼 불법 금 시장의 열기가 가라앉지 않으니까 여러 나라에서는요,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가나 정부는요, 금 시장의 개혁을 꾀하기 위한 강경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불투명한 금 유통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올해 5월 국내 외국인 금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기도 했고요. 금을 거래할 수 있는 창구도 국가기관인 가나 골드보드로 일원화하기도 했습니다. 또 아마존이 걸쳐있는 브라질은요, 첨단 포렌식 기술을 활용한 금 추적에 나섰습니다. 타겟팅 골드라는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금에 포함된 나노 단위의 불순물을 스캔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금의 생산지를 추적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엔요, 불법 채굴 현장을 딱 적발하지 않는 이상 불법 금을 분류해내고 이걸 추적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는데요. 물론 아직 완벽하진 않습니다만 금을 포렌식하면서 앞으로 좀 더 본질적인 금 단속이 가능해질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 브라질에서는요, 2023년에 압수한 불법 금의 양이 전년 대비 40%가량 늘었는데요. 브라질 측에서는요, 이게 금 포렌식의 결과라고 보고 있답니다. 오늘은 금값 랠리가 불러온 명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동안 금시장 그 이면에 자리한 검은 금도 무서운 속도로 존재감을 키웠습니다. 전문가들은요, 불법 금시장이 최근에 마약 카르텔처럼 범죄 조직화되고 있다면서 수위 높은 경고를 보내고 있죠. 누군가에게는 행운을 부르는 황금이 어디에선가는 검은 범죄를 부르고 있던 셈입니다. 최근에는 금값이 살짝 조정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골드만삭스에 따르면요, 내년 말까지는 금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된다면 금시장, 또 그 이면에 존재하는 검은 금시장이 어떤 국면을 맞을지 이것도 함께 지켜보시죠.